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치사 혼내주기 앰플 제41강 전치사 오브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치사 오브가 have의 의미에서 행위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에서 쭉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에는 이 행위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물이 들어 있었죠. 그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치사 혼내주기 앰플 인트로 강의에서 전치사가 단지 단순하게 사물만을 갖다가 그 대상, 즉 목적으로 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물, 행위, 개념, 기타 등등 일체의 우리가 언어로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다 전치사가 그 목적으로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전치사 of가 사물을 갖다가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현상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어떤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부터 설명을 하면요. 행위의 보유라는 것. 즉, 어떤 행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행위의 주체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저 행위는 누구의 행위야?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에서도 누가 한 행위다라는 것을 명사적 표현으로 줄여가지고 누구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그 누구라는 그 존재가 그 행위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행위 주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따라서 행위의 보유라는 개념. 왜? of 자체가 보유의 의미니까 행위를 보유했을 때는 곧 그 행위의 주체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어떤 반작용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봤을 때는 결국 보유, 소유의 그 본질적인 반작용적 개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질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소유라는 것 자체가 박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박탈은 소유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행위의 어떤 보유, 즉 행위의 주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할 때는 그 행위 주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지만 그 행위를 갖다가 주체로부터 분리나 제거를 할 경우에는 곧 그 행위 주체가 아니다. 즉 그 행위를 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의 의미로 파생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위의 보유의 개념에서는 행위 주체와 행위 주체라는 의미와 그 행위 주체를 갖다가 부인하는, 부정하는 두 가지 의미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리 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do가 되겠죠. 그죠? do. 그래서 of가 본래는 have의 의미인데 이 have의 의미가 행위를 보유한다라는 의미에서 행위 주체 의미가 되면은 이 have는 곧 뭐다? 행위의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do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have breakfast 했을 때 뭐다? 아침 식사를 하다 할 때 have breakfast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액션을 갖다가 표현한다 그랬죠. 쌤이 이거는 우리 오늘의 기본 동사 제1강에서 쌤이 전치사 일반 동사 do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를 들었죠. 무언가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어떤 대상을 갖다가 행위를 하는데 뭔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럼 have니 make니 take니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냥 일반 동사 do를 쓰면은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다 통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have라는 의미가 행위의 보유라는 의미에서는 do의 의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비동사인데요. 우리가 행위의 보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작이죠. 그죠? 그러면 동사는 크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일정한 어떤 상태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 그가 즉 어떤 상당히 많은 재력을 갖다가 보유한 그런 상태다. 그죠? 그가 굉장히 굉장히 어떤 그 셀레브리티, 유명인으로서의 어떤 상태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뭐다? 그 존재가 유명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서
비동사의 의미도 가진다 이래 되는 겁니다. 전치사 of가 have의 의미인데 기본 의미가 have인데 이게 행위를 보유할 때는 일반 동사 do의 의미로 표현되고 그것이 상태의 지속적인 상태의 보유가 되면 비동사로서 of가 기능한다. 이거는 곧 여기 이어서 볼 뭐가 된다. 동격의 of의 의미로 발전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have가, 전치사 of가 have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행위를 보유한다는 의미일 때는 일반 동사 do의 의미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상태를 보유한다 할 때는 비동사로서 나타난다. 즉, have가 do와 비동사 모두 다 쓰인다. 근데 비동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치사 of의 동격의 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행위의 보유 및 제거 이랬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표현, 물론 뒤에 suspect도 나옵니다. suspect까지 하면은 사총사가 되는데요. suspect A of B. 먼저 suspect A of B부터 해볼까요? suspect A of B는 A가 B의 뭐다? A가 B라는 행위의 보유자라는 것을 갖다가 의심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우리가 작구적으로 분석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죠? 뜯어보면은 다시 하면 A가 B라는 행위입니다. B가 행위의 보유자다라는 의미에서 A가 B라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녀석이 1번이면 2번이 accuse A of B입니다. accuse A of B. 자, accuse A of B는 의심한 끝에 이 녀석이 A라는 녀석이 B라는 행위를 갖다가 했다라고 비난하든지 혹은 법률적으로는 뭐다? 고소하다 이래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비난 행위는 법률적으로 그걸 비난하다라고 법에 호소하게 될 때는 뭐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뭔가 의심한 끝에 내가 도둑질이라는 이 행위의 보유자다. 즉 내가 이 도둑질의 행위 주체다. 즉 내가 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가 고소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근데 의심한 뒤에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법정에 들어가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는 유죄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무죄로 기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convict는 일반적으로 뭐다? 뭔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vict는 A라는 내가 the crime, the theft라고 하는 이러한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갖다가 보유한, 즉 행위 주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러니까 내가 그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했다 이래 되겠죠. 배심단이. 그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각하는 경우를 보자. quit. 이건 quit가 그만두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외우기 쉽겠죠? quit. 요까지입니다. 요 t는 요 뒤에가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acquit 하고 me of the charge는 이때 charge는 이제 뭔가 혐의를 갖다가 말하죠. 고소한 그 내용입니다. 내가 A라는 내가 B라는 이 행위를 갖다가 행위의 보유 주체다. 즉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뭐다? 인정하지 않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convict나 accuse나 suspect일 때는 of가 이것을 갖다가 보유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보유했다. 내가 이 범죄를 갖다가 보유했다, 저질렀다 이래 되는데 요것만 두고 보면 acquit에서는 요 표현만 두고 보면 내가 그 혐의를 갖다가 그 어떤 범죄를 갖다가 저질렀다 보유가 되는데 acquit가 딱 옴으로써 뭐가 됐습니까? 이제 분리, 제거의 의미로 그죠? 발전되죠. acquit와 혼합하면서 우리 앞에 본 rob A of B에서 그죠? rob A of B에서 이래만 보면은 A가 가진 B인데 A가 가진 B의 의미로서 of가 보유의 소유의 의미지만 rob과 결합함으로써 이때는 가진 것을 뺐다 하니까 이제 박탈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행위의 보유라는 전치사 of의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냥
이제는 무턱대고 수거라고 accuse A of B, convict A of B, suspect A of B, acquit A of B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of가 어떤 의미다. 즉 행위의 보유라는 의미에서 행위 주체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고 반드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suspect가 나오죠, 그죠? suspect. I never suspected him of. 왜냐하면 이제 이걸 제일 앞에 두는 게 설명의 순서로는 맞는데, 왜냐하면 요 세 가지 표현이 accuse와 convict와 acquit가 뭔가 법률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요 삼총사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suspect를 갖다가 같이 부과한 겁니다. 자, 그가 그래서 그 범죄를 갖다가 그 범죄의 보유자다 하니까 행위 주체다. 즉 그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래 되죠. 그죠? 자, 이제 행위의 보유 제거에서 보면 이제 이때는 행위의 주어가 사람이죠, 그죠? 즉 내가 of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즉 내가 그가 그 범죄를 보유하고 있다, 행위 주체다 이래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큰 쪽이고 이게 작은 쪽이면 이거는 구성 요소로서 그라고 하는 어떤 존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막대한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대단한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먹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본질적인 구성 요소다 이런. 갑자기 범죄인으로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the sun과 the rise의 관계죠. 그죠? 쌤이 첫 시간에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게, 이렇게 자꾸 보면 rise가 the sun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구조로 자꾸 헷갈린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the sun이 행위 주체고 여기가 the rise가 이 행위 주체가 하는 행위 내지는 하나의 구성 요소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때는 지금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다 이러니까 이 of가 뭐다? 태양이 주체가 되는 행위의 어떤 보유 주체를 나타내는 of죠. 그죠? 이 the rise는 이렇게 가면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현상, 모습인데, 태양이 꼭 뜨기만 합니까? 지기도 하죠. 태양이 밝은 빛을 확 비추기도 하죠. 따뜻하기도 하죠. 둥그런 모양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태양이 드러내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구성적 의미가 되고 요소적 의미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행위 주체 의미가 된다라는 거. 똑같죠. 우리 앞에 학습했던 거와 보유, 소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구성,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 we were all excited at the rise of the sun. 그죠? 태양이 떠오르는데 우리 모두 흥분했다 이래 되죠.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쌤이 같이, 그죠? do, have가 보유라는 의미에서 이게 행위가 될 때는 do가 되고, 그죠? 행위가 될 때는 do가 되고, 상태의 보유일 때는 비동사가 되는데, 이 자체는 곧 뭐다? He is a doctor 하면 그가 의사다 이라니까 곧 동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비동사는 동격의 표현으로 쓰인다 이래 됐어. 전체는 뭐다? of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래 되죠? 딱 정리하기 바랍니다. of는 have, 보유의 의미로 가는데, 이게 행위에 보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본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do의 의미인데,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할 때는 비동사로서 동격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래 됐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밑에 it's nice, it's kind of you. 그죠? 이거는 뭐 거의 생활 영어에서 기본 중에 기본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It's nice, it's kind of you. 요로 to worry of me. 근데 뭔가 나에 대해서 좀 크게 근심한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of가 오는데. 근데 이게 자체가 보면은 이 of you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죠. 그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그런데 뭔가 평가를 나타내는,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이렇게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학습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고 하나는 of 플러스 목적격이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예외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해가지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제껴둘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of 플러스 목적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 of가 동격의 of다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is nice kind of you 했을 때 이는 you 딱 이꼴로 놓고 보면 you are nice, you are kind 이래 되죠. you are kind 그 다음 to worry of me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 없는 표현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it's nice of you 즉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치사 of의 동격의 용법을 갖다가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됐죠? 똑같이 보면은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죠, 그죠? 왜? you라는 어떤 한 인간의 하나의 어떤 aspect, 단면으로서 nice하고 kind하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때로는 cruel, 잔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rude, 그죠? 막 버릇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주체로서 you are nice, kind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올 때는 이 자체가 you를 갖다가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에서 우리 하는 거죠, 그죠? 행위 주체 동격 해놨죠? 저 결국 to say 하는 것도 you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 to say 함으로써 평가되는 rude도 you are rude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때 of는 동격의 of다라는 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의 of는 of 플러스 목적격의 of는 동격의 of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there are about 약 500 of hours 이래 되죠, 그죠?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형용사구고 이렇게 수식을 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백 명의 우리들 이래 되죠. 500 of 500명의 우리들 이래 되는데 500 of people 하면 500명의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of를 이 꼴로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we are 500죠. 우리 모두의 수를 세면은 그게 곧 500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동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식을 하면서 동격입니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동격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이 표현 여러분 그냥 외우기 바랍니다. 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처음 딱 영어 시작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거의 다 이제 부정사하고 다 동사 파트를 시작하죠. 쌤 때는 본고사니까 무조건 명사관사라는 그 두꺼운 벽을 뚫고 가야 됩니다. 명사관사를 뚫고 가지 못하면 영어를 갖다가 거의 막 포기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레벨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세칭 뭔가 명문대를 갖다가 지망하는 그런 어떤 레벨에서는 명사관사를 뚫고 가지 못하면은 영어를 거의 반 포기하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로 그런 어떤 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명사관사는 반드시 뚫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뚫어야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요 동격, an angel of 이렇게 하나의 형용사구로 표현할 때 500 of도 전체가 형용사구죠, 그죠? a number o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number of 했을 때도 people, 많은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도 a number of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구로서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numerous people, a number of 자체가 뭔가 많다라는, 수가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an angel of 할 때는 천사 같은 소녀 이래 되는 거죠. 여기도 어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of를 중심으로 한 소녀가 하나의 천사다 해가 이래 동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사 같은 소녀다 이래 됩니다. An angel of a girl 이래 되죠. 이게 지금 예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다가 a dog of라고 이렇게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An angel of 천사 같은, 이거는 dog 같은, 그죠? 뭐
이래가지고 a day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 dog of a day 하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뭔가 뭐 같은 하루 이래 되겠죠. 그죠? 이 굉장히 서양 친구들은 이 dog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겁니다. 안 좋게 사용합니다. 뒤집으면 got이 되지만은요. 아무튼 요 독해에는 나옵니다. a dog of가 따라서 she is an angel of God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동격의 of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 재미있는 인식이 뭐냐 하면은 of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 그랬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뭔가 천사 같은 소녀가 됐을 때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of를 표현하죠. 그런데 저 친구들은 워낙 이 물질주의고 소유중심이었던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보면 He's a man of great means 했죠. 그죠? 이때 of가 보유, 소유를 해갖고 상당한 어떤 재산, 물질적인 어떤 재력, 재산도 그 사람, 뭐 거의 동격이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재산 자체가 곧 그 사람이다. 좀 이런 뉘앙스죠. 그죠? 그래서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물질을 굉장히 중시함. 여기다 이제 great wisdom 하면은, 보통 이제 wisdom 하면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보유, 소유의 전치사 of가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의 성질을 갖다가 가지면서 또한 이 사람 존재를 갖다가 딱 규정 짓는, 거의 뭐 동격의 어떤 성질에 가까울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 전치사 of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흐름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저 친구들의 어떤 사고 방식, 물질주의 중심, 물질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을 보는데 재미있어 가지고 쌤이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또 동격이 나오죠. He committed the crime of murder. 그래서 the crime of murder. 이 범죄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죠. 즉 살인죄 이래 되죠. 그죠? The crime of theft 하면은 절도죄 이래 되죠. 이 뒤에 나오는 명사의 내용에 따라서 이 앞에 나오는 범죄의 내용과 수준과 그에 따른 처벌의 어떤 강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of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면서 동시에 그 내용이죠. 내용.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따라서 또한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살인이라는 범죄 이래 되죠. 그죠? 살인이라는 범죄 할 때 이라는 요 의미 자체가 동격의 의미를 갖다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인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city of Kingston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city of 서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아니 그냥 보통 우리가 서울이라 쓰지 뭐 the city of 서울이라고 쓰는 경우가 쉽게는 보지 못하죠. 쉽게는 보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the city of Kingston인데 킹스턴은 킹스턴이라는 이 도시, 그죠? 이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킹스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우리는 다 서울이라 그러지. 서울이라는 도시. 이 뭐 굉장히 조금 문학적인 표현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상당히 삭막한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서울이라는 도시하고 서울은 삭막한 도시다 하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삭막한 도시다라는 뉘앙스 느낌이 좀 옵니까? 이 살짝 문학적인 건데 The city of Seoul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라고 표현했을 때가 그냥 단순히 서울이라는 것보다도 한참 거리를 뚝 떨어져서 조금 차갑게 냉담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서울.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누구, 내 친구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나의 친구라는 어떠한 녀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 어떤 어감적인 거리의 어떤 차이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전치사 of의 용법하고는 별 상관없는 겁니다. 뉘앙스가, 어감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건데, 그럼 어느 경우에 The City of Seoul, The City of Kingston이라고 쓰느냐? 동격이면 동격, 그죠? 킹스턴이 동격. 동격이라는 건 쌤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럴 때 of를 썼을 때 뉘앙스가 뭐냐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한테 너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할 때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코리아? 깨우뚱해. 그래 서울에서 왔어. 뭐 88 서울 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요. 서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서울이 뭔데? 뭐 먹는 거야?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 도시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게 도시라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한다? The city of Seoul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 of가 이제 동격의 of다. 킹스턴이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그냥 킹스턴 has a long history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킹스턴이라는 쪽에 도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 Seoul has a long history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Seoul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 뭐 해야 된다? The city of Seoul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이제 관사의 문법인데요. 관사 그러니까 그냥 킹스턴이라 안 하고 앞에 정관사 들을 써가지고 The city of 왜 쓰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하나의 어떤 관사의 문법인데 사실 보통 이제 고유명사 앞에는 뭐 정관사를 쓴다 그죠? 그런데 또 정관사를 안 쓰는 경우는 또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영어권 문화에 속한 어떤 뭐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쪽에서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영국이 식민지였다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도 지금 사실 6.25를 거치면서 뭐 거의 뭐 미국에 엄청난 어떤 영향력 하에 있죠 그죠? 우리 중남미 이런 쪽에 과거 뭐 멀로서는 이후에 미국의 어떤 사실상의 어떤 식민지나 다름없었던 중남미 여러 제국가들 이런 나라에서들은 미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미국의 역사라든지 혹은 미국의 일반적인 어떤 지리나 지형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된 통용되는 어떤 명칭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뉴욕하면 다 알고 있죠. 그죠? 아프리카 가서 뉴욕하면 모릅니다. 우리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권 문화에서나 혹은 여기에 친숙한 익숙해진 어떤 환경에서는 그냥 뭐 킹스턴이면 킹스턴 아니면 뉴욕이면 뉴욕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뉴욕 이렇게 하지 The City of New York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외의 어떤 문화권에서는 잘 모르죠. 아까 아프리카 예를 들었지. 그죠? 들었듯이. 그런 데 가서는 이런 식으로 The City of Kingston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사들을 붙여가지고 The Himalaya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 할 때 The Himalayas 할 때 왜 정관사를 붙이느냐? 그게 일반적인 그냥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영어 문화권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명이라면은 정관사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히말라야 이 정도 가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어권에서도 그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뭔가 고유한 외국의 어떤 고유한 명칭이라는 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뭐다 정관사들을 붙여준다. 친숙하면 안 붙이고 뭔가 낯선 표현이면 붙여준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 살짝 길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해서 상당히 옛날에는 굉장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쌤이 조금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버의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목적이죠. 그죠? 즉,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전치사 오버를 쓴다라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쌤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다른 전치사 in이나 뭐 for나 이런 등등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사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했을 때 이 명사 자체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뭔가 행위를 갖다가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행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전치사 over를 써서 뒤에 목적어를 갖다가 취한다 이래 되죠. 즉 앞에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실질적으로 풀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행위죠. 행위. 그 행위의 대상으로서 즉
이렇게 뭔가 이 해피니스를 갖다가 추적하는, 찾아가는 행위의 어떤 보유자료를 갖다가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하면 되겠죠. 자, in pursuit of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강하게 질서, 체계를 위해 가지고 쌤이 목적이라고 한 꼭지를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 그죠? 형용사가 또 목적어를 취할 때 저기서 over를 쓴다. 이건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앞에서 한번 학습하고 넘어온 내용이죠. 사실은 이 over가 뭔가 보유, 인지의 의미라 그랬죠. 그죠? 즉 내가 뭔가 그가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가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목적의 over이면서도 사실상 인지면서 또한 보유의 의미도 된다 이랬죠. 이 인지면서 보유의 의미는 다음 꼭지에 전치사 over 마지막 내용으로 인지의 over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s afraid of flying. 그죠? 그가 이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be afraid of, be sure of 같이 전체를 타동사구로 보고 over가 목적으로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다라고 이해하면서 전치사 over가 목적의 over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가 뭔가 flying,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딱 그렸는다고 그렸는데 그게 두렵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게 겁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자 인지 보유의 의미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very aware of도 마찬가지죠. The risks at the time 이랬죠. 이때도 그 당시에 그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딱 머릿속에 보유하면서 그걸 갖다가 인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be aware of 전체를 하나의 타동사구로 보면 of가 목적의 of지만 이 of가 보유, 이미지, 인지의 of라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딱 그걸 알아차리고 딱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인지 보유의 of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내용은 다 한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은 전치사 of가 정리를 해보면요. of가 have의 의미에서 행위의 보유로 가면은 일반 행위를 나타내는 두 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게 상태 보유로 가면은 비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동격이다. 동격으로 사용되는 전치사 of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전치사 of다 이래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she is an angel of a girl이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반드시 외워두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치사 of의 마지막 내용인 인지의 of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